사실은 한 기업이 왜 무너졌고 다른 기업은 왜 커졌는지, 그리고 그 기업에 투자한 사람의 결과는 왜 또 달라졌는지를 전체 온라인 거래의 약 77.6%가 휴대폰에서 이루어진 셈입니다. 2조 2천억 원은 펀드 자금으로, 나머지 약 5조 원은 홈플러스 명의 대출과 인수금융 등 외부 차입으로 마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한국신용평가 자료를 보면 홈플러스 개별 순차입금은 6조 2,700억 원입니다. 홈플러스는 쿠팡 때문에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쿠팡이 빨라지는 동안 홈플러스는 재무구조 때문에 느려졌습니다. 평일 낮 재래시장에 왔습니다. 어릴 때 시장은 물건을 사는 곳이면서 사람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가격을 묻고 덤을 받고 단골이라는 이유로 한 움큼 더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보기는 사람보다 화면을 먼저 만납니다. 필요한 물건을 검색하고 최저가를 확인하고 문 앞에 도착할 시간을 고릅니다. 시장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시간을 쓰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은 재래시장을 구경하는 영상처럼 시작하지만 사실은 한 기업이 왜 무너졌고 다른 기업은 왜 커졌는지, 그리고 그 기업에 투자한 사람의 결과는 왜 또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재래시장의 약점은 품질이 아니었습니다. 주차가 어렵고 영업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여러 품목을 한 번에 비교하기 어렵다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대형마트는 그 불편함을 한 건물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주차장과 카트, 정치결제, 카드 결제, 넓은 통로는 당시에는 혁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을 싫어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기 위해 대형마트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다시 모바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이 아니라 몇 시간 뒤에 도착하는 시대가 되면서 큰 매장이라는 장점은 오히려 비싼 임대료와 관리비,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 고정비가 되었습니다. 유통기업은 물건을 파는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의 시간을 대신 처리해주는 회사입니다. 더 싸게 파는 기업도 강하지만 더 적게 기다리게 하는 기업이 시장을 가져갑니다. 이 변화는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됩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잠정치 기준으로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72조 398억, 전년보다 4.9% 늘었습니다. 그중 모바일 거래액은 211조가 넘는 6.5% 증가했습니다. 전체 온라인 거래의 약 77.6%가 휴대폰에서 이루어진 셈입니다. 특히 온라인 음식료품 거래액은 1년 전보다 9.5%, 음식 서비스는 12% 늘었습니다. 대형마트가 가장 자신 있어 했었던 식품과 생활 영역까지 휴대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홈플러스가 쿠팡 때문에 무너졌다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업황이 나빴다는 말만으로는 같은 시장에 있던 모든 회사가 똑같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이거 일반 꽈배기 4개만 주시겠어요? 뭐 묻혀드릴까요? 뭘 제일 네 가지만. 콩가루 빼고. 네. 물에 두개 묻혀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장에 한국인이 더 많아요? 외국인이 더 많아요? 어느 때는 오늘 같은 외국인이 별로 들어오고요. 네. 그날 달라요. 그럼 외국인이 더 많이 오는 날도 있다는 거네요? 외국인이 많을 때는 엄청 또 많이 오고. 그래요. 네. 여기가 좀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쵸. 망원시장이. 그나마 망원시장은. 많이 알려져서 외국인들이 코스가 있나 봐. 가이드까지 와가지고 일반인들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요. 다른 재래시장에 비하면 그래도 망원시장은 엄청 잘 되는 케이스죠. 그렇죠. 사람이 이동인가 좀 많이 옛날에 광장시장 빼놓고는 이제 많이 있었고 다른 데 비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있으니까. 알려져서 그냥 일반 우리 한국인만 살다 보면 일반 연예인 시장은 똑같겠죠. 그렇겠죠. 네, 감사합니다. 홈플러스 앞에 서면 쿠팡이 이긴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유한 현금과 자산, 차입 규모,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버틸 시간을 결정합니다. 홈플러스는 2015년 7조 2천억 원에 인수됐습니다. 당시 2조 2천억 원은 펀드 자금으로, 나머지 약 5조 원은 홈플러스 명의 대출과 인수금융 등 외부 차입으로 마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방식을 LBO, 차입 매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를 살 때 내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려는 회사의 자산과 앞으로 벌 돈까지 근거로 빚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수익률을 키워줍니다. 하지만 매출이 줄고 금리가 오르면 영업에서 번 돈이 매장과 서비스에 재투자되기 전에 이자와 원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경쟁은 빨라지는데 회사의 몸은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부채를 줄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홈플러스는 점포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만들고 팔았던 매장을 다시 빌려 영업하는 세일 앤 리스백을 활용했습니다. 세일 앤 리스백 자체가 나쁜 금융기법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묶인 돈을 사업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이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보다 빚을 갚는 데 먼저 쓰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기 건물에서 영업할 때는 임대료가 붙지만 매각 이후에는 매출이 줄어도 임차료를 내야 합니다. 자산은 줄고 고정현금 지출은 늘어납니다. 매장을 팔아 오늘을 버텼지만 내일부터는 매달 새로운 청구서가 도착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신용평가는 대주주 변경 이후 자산 매각과 인수금융 상환이 우선되면서 설비 투자가 크게 줄었고 점포당 매출과 자체 접객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세일앤리스백은 고정 현금 지출 부담을 키웠다고도 적었습니다. 온라인 경쟁자는 물류센터와 기술에 돈을 쓰는데 오프라인 사업자는 자산을 팔고 임차료를 내며 버텼습니다. 같은 유통업에 있어도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속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2023년 5월 기준 한국신용평가 자료를 보면 홈플러스 개별 순차입금은 6조 2,700억 원입니다. 상환전환 우선주를 포함한 수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 대출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현금 창출력에 비해 부담이 과중됐다는 평가가 붙었습니다. 순차입금을 에비타로 나눈 값은 15.8배, 부채 비율은 1104%였습니다. 에비타는 이자와 세금, 감가상각 등을 빼기 전 영업 현금 창출력을 대략 보는 지표입니다. 15.8배라는 숫자는 단순하게 말해 영업에서 현금을 만들어 빚을 줄이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충격이 커집니다. 대형마트는 인건비와 임차료, 전기료, 감가상각처럼 문을 열기만 해도 나가는 돈이 큽니다. 매출 감소가 곧바로 손실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변화가 느려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어야 할 때 투자할 돈과 버틸 시간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홈플러스는 온라인 전환이라는 파도를 맞기 전에 이미 무거운 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최근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홈플러스가 공시한 2020 회계연도 매출은 5조 7,900억, 1년 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5,464억, 당기순 손실은 1조 10억 원입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손실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고정비가 큰 유통업에서 가장 위험한 장면입니다. 2026년 6월에는 영업을 멈춘 37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폐점은 숫자 한 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 납품하던 업체, 주변 상권의 시간이 함께 멈춥니다. 그래서 홈플러스의 몰락은 쿠팡 한 회사의 승리로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이동은 분명 큰 원인이었지만 높은 부채와 자산 매각, 임차료, 투자 부족이 충격을 흡수할 여지를 없앴습니다. 재래시장에서 홈플러스까지 걸어오며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소비자는 언제나 더 편한 쪽으로 이동하지만 기업의 운명은 소비 변화로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위기를 맞아도 현금이 있고 부채가 가벼운 기업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자산을 가졌어도 빚과 고정비가 크면 변화가 시작할 때 그 자산을 지키기보다 팔아야 합니다. 홈플러스는 쿠팡 때문에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쿠팡이 빨라지는 동안 홈플러스는 재무 구조 때문에 느려졌습니다. 경쟁자가 강해진 것과 스스로 움직일 힘을 잃은 것이 동시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는 한 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가져간 기업을 샀다고 해서 투자자의 계좌까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집 앞에 있는 홈플러스 전단지보다 쿠팡 상자가 훨씬 더 자주 놓입니다. 쿠팡은 분명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편에서는 그렇게 성장한 쿠팡의 매출과 이익, 그리고 상장 이후 주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기업은 이겼는데 주주는 왜 웃지 못했는지,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이 왜 같은 말이 아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